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한 줄로 세우기부터 할게요. 자, 한 줄 세우기 문제는 간단해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n부터 밑으로 한 명씩 빼서 1까지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쌤이 두 명을 한 줄로 세워볼게요. 자, 굉장히 쉬우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A, B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자리고요. 여기가 두 번째 자리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A를 세웠다면 두 번째 자리에는 B를 세울 거고요. 첫 번째 자리에 B를 세웠다면 두 번째 자리에 A를 세우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씩 일어나므로 2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사람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3명이 있다고 합시다. A, B, C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이렇게 3칸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경우는 A 또는 B 또는 C일 거고요. 자, 첫 번째 자리에 A를 세웠다면은 두 번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거는 B 또는 C일 거고요. 자, 두 번째 자리에 B가 씌워졌다면 세 번째 자리엔 C고요. 두 번째 자리에 C가 세워졌다면 세 번째 자리에는 B가 세워지겠죠. 자, 이렇게 수용도를 다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자리에 B가 세워졌다면은 두 번째 자리는 AC고요. 이쪽은 CA로 바뀔 거고요. 첫 번째 자리에 C가 세워져 있다면은 두 번째 자리에는 그렇죠. A, B가 세워지겠죠. 그럼 여기는 세 번째 자리에는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따라서 자, 첫 번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사람 수는 세 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하여 두 번째 자리에는 두 가지씩 일어나므로 곱하기 2고요. 그 각각에 대하여 세 번째 자리에는 한 가지씩 일어나므로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 생겼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 수용도를 그릴 필요가 없이 만약에 4명을 한 줄로 세웠다고 해볼게요. 자, 뿅뿅뿅뿅.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이번에는 4명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4명이라고 하면은 이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첫 번째 줄에는 4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줄은 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2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가 일어나므로 4명이므로 4부터 밑으로 1씩 빼서 1까지 쭉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지우고 내가 여기를 n명이라고 한다면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가서 2 곱하기 1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1번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n부터 밑으로 1까지 곱한다 라는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길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n부터 밑으로 하나씩 빼는데 2개만 곱하면 되고요. 이번엔 n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n부터 밑으로 1씩 빼서 곱하는데 3명이니까 3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쌤이 여기다가 또 A, B, C, D를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중에서 2명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차피 칸은 2칸이죠.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줄에다 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A나 B나 C나 D 중에 한 명이 오겠죠? 자, 이때 첫 번째 줄에 여기에 A가 왔다면 두 번째 줄에는
A 빼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이 3명 중에 1명이므로 이렇게 B, C, D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에 B가 왔으면은 A, C, D가 될 거고요. 첫 번째 줄에 C가 왔으면 A, B, D가 될 거고요. 첫 번째 줄에 D가 왔으면 A, B, C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줄에 오는 사람이 4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하여 3가지씩 모두 일어나므로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4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2명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4부터 1씩 빼서 2번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을 만약에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세요 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한 칸이 더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2가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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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겠죠? 여기 A, 여기 B가 왔다면은 여기는 C 아니면 D가 올 거고, 여기 A, C가 왔다면은 여기는 B 아니면 D가 올 거고요. 여기 A, D가 왔다면 여기는 B 아니면 C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는 4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모두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4부터 밑으로 1씩 빼서 3번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개수만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 보시면은, 자, n명이었죠? n명이니까 이 n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2번 곱하고요. n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면 3번 곱해주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한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번은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요. 답은 얼마죠? 그렇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자, 무조건 공식만 외우지는 마시고요. 5명을 한 줄로 세우니까 5칸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얘는 5, 각각에 대해서 4, 각각에 대해서 3, 각각에 대해서 2, 각각에 대해서 1이 일어나므로 모두 곱해서 120가지가 정답이라고 꼭 이해하시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서 자, 두 번째는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우기입니다. 좀 전에는 이웃하여가 없었고요. 그냥 한 줄 세우기인데 이번에는 이웃을 해서 특정한 녀석들을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우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 요렇게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래요. 아,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한 줄로 세우래요. 두 번째는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를 서로 곱해주면 결과가 나오는 거래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거 한번 볼게요. A, B, C, D 4명을 한 줄로 세울 건데 이 중에서 A, B를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래요. A, B를 이웃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A, B, C, D 중에서 A, B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라고요. 하나로 묶어서 얘를 하나로 묶어주면 몇 명이 되는 거냐면 3명이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가 될 거고요. 자, 여기 묶음 안에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A, B로 세우는 거, B, A로 세우는 거 두 가지는 2 곱하기 1이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요걸 한 문구로 보고 이렇게 세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6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이렇게 A, B가 서로 자리 바꾸면서 자리를 바꾸면서 세우는 경우 두 가지가 이 6가지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므로 얘는 서로 곱해주는 결과에 의해서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A, B, C, D 5명이 한 줄로 세는데 A, B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에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A, B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세요. 그럼 둘, 셋, 넷. 그럼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명이 되는 거니까 얘는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먼저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서는 경우
2 곱하기 1이죠. 얘를 계산해서 서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8가지가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쌤이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 문제에서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라고 해볼게요. 자,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A, B, C를 한 문구로 보라고요. 그러면은 세 문구이 되므로 얘는 이 세 개를 먼저 일렬로 나열을 해주시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요 A, B, C가 요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 그 녀석은 3이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1임을 주의하라고 요 문제를 한 번 더 설명드린 겁니다. 따라서 얘는 66에 36까지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이웃하는 녀석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하나 더 써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연수 만들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0을 포함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비교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0 포함하지 않는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0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는 N 곱하기 N-1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바로 얘가 있으니까 요걸로 이해를 합시다. 자,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3장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는 3 곱하기 2 하면 된대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된대요. 자, 그 이유는 이렇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씩 일어나므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똑같이 두 가지니까 3 곱하기가 된다는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세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3 n 곱하기 n-1 곱하기 n- 밑으로 3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두 장 뽑아서 두 자리 만드는 거와 세 장 뽑아서 세 자리 만드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녀석이랑 사실 똑같아요. 요 녀석이랑 똑같습니다.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n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는 말이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고요. 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n장의 숫자 중에서 3장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는 말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조금 외워주시면은 공식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구분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0을 포함한 경우예요. 0을 포함한 경우를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한번 볼게요. 0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자, 0이 포함된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n-1, n-1을 곱한대요. 자, 그럼 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0, 1, 2, 3 이렇게 쓸게요. 0, 1, 2, 3이라고 할게요. 0, 1, 2, 3 중에서 두 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공식에 의하면 여기가 지금 0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식에 의하면 4 빼기 1 곱하기 4 빼기 1이라는 거예요. 자, 이유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 10의 자리가 있고요. 여기에 1의 자리가 있어요.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밖에 못 오죠. 1, 2, 3이에요. 자, 전부 다 수용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10의 자리에 만약에 1이 왔다면 이 1을 빼고 0, 2, 3은 여기 1의 자리에 올 수 있으므로 자, 나무를 쳐보면 0, 2, 3이 올 수 있습니다. 10의 자리에 2가 왔다면요. 2를 제외한 0, 1, 3이 올 수 있고요. 10의 자리에 3이 왔다면 3을 제외한 0, 1, 2가 올 수 있죠. 따라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 빼고 3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도 3가지가 일어나니까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 결과랑 똑같아서 9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앞에서 1을 빼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0을 제거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앞에 15 자리 숫자에다 0 제외하고 n-1이면 그 다음 것도 n-1개고요. 세 장을 만약에 뽑았다면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할 때는 100의 자리에서 0 뺀 거 n-1이고 10의 자리에는 n-1이 똑같이 일어나고요. 1의 자리에서부터는 한 개씩 빼가지고 곱하셔야 되겠죠. 주의할 거는 0은 맨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입니다. 자, 0이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고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 따라서 20가지가 되고요. 자, 3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도 똑같이 0이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 5가지, 10의 자리 4가지, 1의 자리가 3가지에서 60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0이 포함되어 있어요. 0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0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0을 포함해서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1번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요건 셈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0의 자리, 여기에 1의 자리. 10의 자리에는 1, 2, 3이 올 수 있고요. 1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있으니까 0, 2, 3, 얘는 0, 1, 3, 얘는 0, 1, 2. 10의 자리에는 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3가지. 3 곱하기 3에서 9가지예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 만들 거니까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필요하겠죠.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1, 2, 3이고요. 자, 이때 0 빼고요. 자, 10의 자리, 1의 자리에는 0이 와도 되겠죠? 0, 2, 3이고요. 얘는 0, 1, 3이고요. 얘는 0, 1,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 요거는 선생님이 칸이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할게요. 자, 요때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밑으로 조금만 늘릴까요? 할게요. 미안해요. 자, 여기서는 0, 2, 3, 여기서는 0, 1, 3, 여기서는 0, 1, 2. 자, 요때는 2 또는 3이 올 수 있고요. 이때는 0 또는 3이 올 수 있고요. 이때는 0 또는 2가 올 수 있겠죠? 자, 모두 다 2가지씩 일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따라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 빼고 3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10의 자리는 3가지씩 똑같이 일어나므로 곱하기 3이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는 2가지씩 똑같이 일어나므로 곱하기 2가 돼서 얘는 18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 풀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자, 대표 뽑기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네 가지 유형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대표 뽑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반에서 뭐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대의원인 같은 거를 우리는 뽑는 경우를 봤죠. 그런 대표를 뽑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거예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고요. 반드시 요것도 서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시든가 구분하시든 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요. 뽑는 순서와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는 뽑은 순서와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좀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회장 1명, 부회장을 뽑을 거야. 그럼 이 언니가 회장이 된 경우, 이 남자아이가 부회장이 된 경우와 바꿔서 이 언니가 부회장이 되고 남자아이가 회장이 된 경우는 다른 경우겠죠. 자, 이렇게 자격이 다른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뽑히는 경우와 서로 다르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각각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는 대의원 2명을 이렇게 뽑나 서로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요거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경우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는 N 곱하기 N-1이 된다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ABC 3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으래요. 그럼 이 경우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회장을 뽑는 경우는 A나 B나 C가 있을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부회장을 뽑는 경우도 두 가지씩 일어나므로 3 곱하기 2해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고백법칙 사용한 겁니다. 또는 대표 2명을 뽑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N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2명 뽑는 경우는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2명을 뽑는 경우를 2로 나눈 거래요. 자, 왜 나눠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경우로 해볼게요. 회장이 A가 뽑혔다면 부회장에는 B나 C가 뽑혀야 되고요. 회장에 B가 뽑혔다면 부회장에는 A나 C가 뽑혀야 되고요. 회장에 C가 뽑혔다면 부회장에는 A나 B가 뽑혀야 돼서 얘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표를 뽑는다고 해볼게요. 자, 대표를 뽑는다고 하면은 자,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요. 자, 대표를 뽑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표를 뽑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A, B를 뽑는 경우는 BA를 뽑는 경우랑 같으므로 이 녀석은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AC를 뽑은 경우는 CA를 뽑은 경우랑 같으므로 이것도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서 남아있는 이 BC를 뽑는 경우는 CB랑 뽑는 경우랑 같으므로 이것도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나온 3 곱하기 2라고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3 곱하기 2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2로 절반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요거 계산한 거 요거 안 되고요. 요거 계산한 거 요거 안 되고요. 요거 계산한 거 요거 안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버렸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게 2라고 생각을 하면 자, 나중에 만약에 대표 3명을 뽑는 경우도 생겨요. 대표 3명을 뽑는 경우는 여기 밑에서 대표 2명을 뽑았을 때 2로 나누니까 대표 3명을 뽑으면 3으로 나누겠지라고 착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요 2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는 내가 A, B를 뽑았다면 그걸 반대로 세우는 경우는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를 뽑았다는 말은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더 이상 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쓴 말 이해됐죠? A, B를 뽑았던 2명을 뽑았으면 그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더 이상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결과가 2지만
이 실제로의 수는 2명을 일렬로 나열한 2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고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선생님 지금 만든 요 상황을 서로 이해를 하셨다면, 요 녀석을 요쪽 한쪽에다가 살짝 옮겨 놓고요. 쌤이랑 3명을 하는 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3명 한번 해봅시다. 자, 조금만 힘들어도 힘낼게요.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까지 뽑아볼게요. 자, 사람은 그대로 A, B, C, D가 있습니다. 자, 회장, 부회장, 총무 한번 뽑아볼까요? 자, 회장에 A가 뽑혔을 때 또는 B가 뽑혔을 때 또는 C가 뽑혔을 때 또는 D가 뽑히겠죠. 그럼 부회장에는 요거 살짝 조금 크게 해야 되겠네요. 자, 글씨를 좀 줄일 테니까 볼게요. 자, 회장에 A가 뽑혔을 때는 부회장에는 B나 C나 D가 뽑혀야겠죠. 자, 그러면은 회장, 부회장에 A, B가 뽑혔을 때는 총무는 C나 D가 뽑혀야 되고요. 자, 요때는 B나 D가 뽑혀야 되고요. 이때는 B나 C가 뽑혀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A, C, D가 되고요. 이때는 A, B, D가 되고요. 이때는 A, B, C가 됩니다. 쌤이 하는 지금 것을 여러분들이 꼭 따라서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때는 CD가 되고요. 이때는 AD가 되고요. 이때는 AC가 됩니다. 좀 넓은 데다 해보세요. 자, 이때는 BD가 되고요. 이때는 AD가 되고요. 이때는 AB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때는 BC죠. BC가 되고요. 이때는 AC가 되고요. 이때는 AB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장이 뽑히는 경우 4가지 각각에 대해서 부회장은 3가지씩 일어나고요. 총무는 그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모두 일어나므로 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을 대표 3명을 뽑으래요. 대표 3명을 뽑으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대표 4가지, 두 번째 대표 3가지, 세 번째 대표 2가지인데 이 녀석을 반드시 몇으로 나눠라? 3으로 나누면 안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수용도에 다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A, B, C를 뽑았다면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뭐가 있죠? A, C, D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BAC가 있고요. BCA가 있고요. CAB가 있고요. CBA가 있죠. 이런 경우는 전부 다 한 가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CD가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AC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CA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AB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BA가 여기 있습니다. 요 녀석들은 한 가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6가지가 한 가지가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쌤이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3명 뽑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요 녀석도 여러분들이 살짝 화면 멈춰놓고 메모를 같이 해주시면은 왜 여기서 2로 안 나누고 2 곱하기 1이고 왜 3으로 안 나누고 3 곱하기 1인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요 2는 자격이 같은 2명을 뽑을 때의 요 2는 분명히 여기 써 있어요. 자, 대표 A와 B, B와 A를 뽑는 경우와 같은 경우이므로 2를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이 녀석이 2 곱하기 1입니다. 자, 사실은 2 곱하기 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참고 이 녀석이 방금 쌤이 강조한 거고요.
자, n명 중에서 3명 뽑을 때는 자격이 다른 경우, 자격이 같은 경우에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왜 1인지 설명을 한 거니까요. 이 녀석 꼭 읽어보시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B, C, D 5명 중에서 대표 뽑는 경우입니다. 자, 자격이 1번은 자격이 다르죠? 자격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그대로 5 곱하기 4 해서 20. 자, 자격이 같은 2명이니까 어떻게 한다? 5 곱하기 4를 몇으로 나눈다? 제발 좀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자. 10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1명씩 뽑으니까 자격이 다른 경우 5, 4, 3을 곱해서 60까지로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A를 포함한 대표 3명이래요. 아우, A를 포함해서 대표 3명이니까 잘 봐요. 자, A, B, C, D, E 있으면 여기 A는 이미 대표가 된 거예요. 이미 대표가 됐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남은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아주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4 곱하기 3 하지 마시고요. 제발 나누기 2 곱하기 2를 해서 6가지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이미 대표로 뽑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중에서 2명만 더 뽑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도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요. 여기 개념 익히 문제 있죠?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반드시 수영도라는 걸 꼭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강추. 자, 고생했어요.